탐정님 그 영상 나가고 나서 며칠 후에 뭔가를 아침에 태우는 작업을 하더래요. 막 그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구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검은 연기가 가운데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내를 천천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네, 등산모자 같은 걸 쓰고. 네, 안녕하십니까. 몇몇 매체에 국내 1호 탐정으로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 운영하고 있고, 상간녀, 상간남도 잡아내고, 배우자 외도, 불륜 증거도 잡아내고, 부조리한 기업도 조사하고, 실종자, 수배자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꼼꼼하게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차액의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71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인신매매나 장기밀매 수법이 있을까요? 장기밀매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6개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따는 거죠. 예를 들면 PD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이러한 하루의 어떤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용히 그 사람의 동선을 장기간을 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포인트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말 그대로 그 포인트를 잡아놓고 두세 명이 가가지고 납치를 하는, 그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홍대나 강남이나 이런 유흥가 밀집 지역 뭐 이런 데서 술에 좀 취한 여성들 가끔 택시 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기사로, 법인 택시 기사로 취업을 한다든지 법인 택시 기사를 매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승을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뭐 밤늦게 다니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불법이긴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은 합승이 불법이긴 한데, 취객들,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의 여성들 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택시 합승을 유도하는 수법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기존의 뭐 수법들은 대부분 아시는 수법들이기 때문에, 장기밀매 지역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 경남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보통 대형 병원들과 이렇게 연계시킨 장기밀매 조직이 적발된 사건,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고아들을 상대로 이렇게 장기적 주를 목적으로 가족이 찾지 않는 고아들을 상대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드러났던, 크게 수사를 해가지고 언론에 알려졌던 사건들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밀매라는 게 말 그대로 밀매, 음적인 어떤 활동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나 신뢰할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장기 하나당 수천에서 수억 대까지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신장이거든요. 신장은 보통 몇 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고, 우리가 밀매가 아니더라도 뭐 장기 기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장을 이식받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몇 천 정도의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신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이나 이런 것들은 이식 수요가 굉장히 높고 공급이 제한적이라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간을 이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 이식 수술이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억대가 넘어간다. 사실은 이거는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기 이식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이식 관광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트랜스플랜트라고 해요. 우리 이빨에다가 이렇게 뭐 넣는 걸 임플란트라고 쓰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플랜트라는 말, 이식하다라는 뜻인데, 트랜스플랜트는 말 그대로 이제 넣는 거죠. 영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장기 이식 관광인데,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을 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베이징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러한 논란이 개발도상 국가,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개도국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2008년도에 세계 이식학회와 국제신장학회라는 곳 두 군데서 장기 매매와 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선언을 발표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언이죠. 그 전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스탄불 선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인체장기 이식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우리가 트랜스플란트 투어리즘, 장기 이식 관광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장기 이식을 받아온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15일 이내에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2018년도 인체 장기 이식법을 개정을 해서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능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바빠서 못 가다가 결국 갔죠. 제보하신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은평구의 그 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거의 하나의 이제 타운이에요. 타운. 구역 자체가 정말 넓어요. 정말 넓고 그냥 슬램가처럼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생겨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댓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그 구역을 압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배달 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 없는 곳이에요. 괜히 허탕만 치지 마세요. 이런 문자가 저한테 왔고 메일이 오고 또 하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 어딘지 알아요. 근데 탐정님 그 영상 나가고 나서 며칠 후에 뭔가를 아침에 태우는 작업을 하더래요. 막.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구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제보하신 분들은 지금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검은 연기가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들어가 보면 구역이 정말 넓거든요. 넓은데 안에서 뭘 태울 만한 게 있지는 않아요. 좀 적합하게 가면. 왔는데 내가 배달을 정말 많이 가는데 그 동네 아는데 정말 문제 없는 곳이다라는 제보. 그리고 정말 막 깜깜하게 태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 진짜 막 그걸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제보자하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광대하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갔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제 차가 이제 SUV거든요. 쭉 타고 이제 의뢰인하고 그 제보자하고 딱 샅샅이 이렇게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빈 폐가들만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재개발 구역 정도가 아니고 한 마을이 그냥 전체가 다 완전히 텅텅 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보자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서 이제 아내를 천천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네, 등산 모자 같은 걸 쓰고 천천히 막 걸어와요. 우리도 천천히 가고 있었고. 근데 막 오더니 우리 천천히 가면서 백미러 계속 봤죠, 제가. 그러다 딱 섰어요, 제가. 그러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잠깐 놀랬죠. 제보자도 놀래고. 그 제보자는 너무 긴장한 상태예요. 옆에서 탐정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위험하셔가지고 자기가 안 되겠다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딱 와서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자를 벗으면 뭐 이러면서 한 50대 중반 아저씨가. 그 제가 이제 탐사일보라는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증을 보여줬죠. 제가 여기 제보를 받고 사실 왔는데 여기 뭐 문제가 없는 곳이냐, 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뭐 범죄나 이런 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라고 하니까 딱 보면서 문제 없어요. 뭐 범죄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근데 좀도둑 같은 것만 조금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텅 비었거든요. 진짜 막 완전히 그 폭탄 맞은 전쟁 도시처럼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빌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왜 좀도둑이 있지?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빈집들이 있잖아요. 빈집들이 있는데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빌라에. 그 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미로처럼 구역이 되게 크거든요. 거기를 막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사실은 의뢰인 그 제보자하고 만난 이후에 제가 또 밤에 한번 갔어요. 몰래. 오시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혼자 궁금해서 또 가봤는데
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빈대. 그럼 만약에 그 구역을 순찰하는 사람들이면 밖에 차를 대고 이렇게 하든가 경찰과 공조해서 하면 되는데 빌라들이 쫙 있는데 곳곳에 실제로 주차들이 돼 있어요. 아직은 물음표다. 예, 너무 광활해가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좀도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강력범죄는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를 하셨는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를 아예 펜스 쳐가지고 다 봉쇄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두 명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퀘스천 마크. 사실은 어떤 뭐 범죄로 쓰인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약간 그냥 퀘스천 마크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밀매는 보통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잘 못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에서 초일류 국가인 미국에서 장기밀매를 한 사례가 첫 사례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로젠바움이라는 남성이 이스라엘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장 제거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수술을 받게 하고 이거를 이식한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신장 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가지고 그 FBI에서 그 혐의를 포착해서 이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장기 밀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연계된 장기 밀매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2017년에서 2019년인데 베트남 사람 37명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 중에 20명을 캄보디아로 보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해서 우리 돈으로 약 7,700만 원을 챙긴 조직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나머지는 이전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가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이 연루된 한국의 부산과 경남의 그 사건들이 가장 유명하죠. 알려진 거 팩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자, 보험 사기라는 건 딱 그거잖아요. 자,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이 돈을 국가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건데 보험회사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게 보험 사기니까 딱 그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신분증을 위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신분증을 위조를 하는데 어떻게 위조를 해서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입양을 해요. 기증자를. 그럼 친인척 관계가 친척은 아니어도 인척 관계가 되고 가족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인척은 내가 이제 결혼했을 때 사돈 관계가 인척이니까. 실제 사례예요, 이게 사례. 제가 조사한 사례인데 기증자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데려다가 입양을 한 다음에 장기 이식을 받으면 가족 간에 이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험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두 번째는 비슷한 겁니다. 이 브로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기 공여자와 수혜자,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브로커가 이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또 위조하는 거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장기 거래를 알선한 다음에 신분증 위조했다라는 거는 가족으로 위조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입양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고 위조는 사문서, 공문서 위조를 하는 범죄 행위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입양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지 마십시오. 범죄 조직이 이걸 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 겁니다.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이 있어요. 멕시코에 어떤 카르텔이냐면 나이트 템플러라고 KNIGHT 기사단이에요. 기사단.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기사단입니다. 그 원탁의 기사 뭐 이런 기사단. 그래서 나이트 템플러 카르텔이라고 기사단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멕시코의 유명한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 기사단이 2014년에 멕시코의 미초아칸이라는 주에서 해당 카르텔의
중에 일원 중에 한 명이 어린이를 납치합니다. 어린이를 납치하고 장기를 적출해서 밀매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 당국에서 체포를 하고 이 마약 조직이 장기 밀매에 직접 관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또 하나는 미국의 국경지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와가지고 뭐 이방인들, 외국인들 막 다 추방하고 그러죠. 국경지대는 이제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 보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국경 지역에서 보호자가 없는 무국적 아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정말 불쌍한 아이들인데 보호자가 없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 아이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밀매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 이런 내용들은 나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탐정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이나 국제 결혼으로 인신매매를 한다. 황당하죠, 진짜. 해외 입양이 어떻게 인신매매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없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만든. 이제 뭐 과거사 진상, 과거사 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과거의 어떤 국가의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치유도 해주고 그러자. 그런 명목으로 만들어진 조직 중에 하나예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외 입양에 어떤 인신매매 행위가 많았다라는 증언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약 30년대 시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서 되게 사실은 못 살던 시절이었죠. 1960년대, 90년대 사이에 일부 해외 입양 사례에서 그런 인신매매와 거의 흡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동의 신분을 조작합니다. 아동의 신분. 그러니까 아이의 신분을 그냥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글자 하나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고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범법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국가는 묵인하고. 입양 절차 중에 사망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 사망한 아동의 신분을 다른 아이에게 또 덮여가지고 걔가 얘다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입양 동의서가 없는데 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즉 부모가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실종되고 아이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실종 아동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메고 퍼대기에 메고 논 갈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애가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를 훔쳐버리는 거죠.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애를 이렇게 입양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입양을 그렇게 보냈냐? 돈 때문이죠. 아동 한 명당 그 당시 돈입니다. 60년대, 90년대 아동 한 명당 우리나라 한화로 21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누가? 사설 입양 기관에서. 네, 민간 기관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민간 입양 알선 기관들이에요, 전부 다. 1982년 기준입니다. 1982년 기준 민간 입양 알선 기관이 국외 양부모로부터 우리 돈으로 2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아이가 다 돈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를 둔갑시킨다든지, 물론 내가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외국에 보내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그런 케이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실종됐는데, 그리고 나는 사실은 뭐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예 없는 고아나 뭐 미혼모가 버리고 간 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사실은 인신매매와 비슷한 어떤 대상자 취급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하면 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마약 중독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데 입양을 신청한 외국 부모가 사실은 마약 중독자일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고 성범죄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개런티가 안 돼 있는 상태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크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가지고 아이가 외국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는 성폭력을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커가지고.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좀 밝혀지는 사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민간 입양 알선 기관이 돈을 목적으로 사실은 수수료 기준도 사실 없었어요. 우리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국가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검증을 해야, 아이를 검증해야 되고, 양부모도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마라. 이런 기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무관청이 보건사회부,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겠죠? 여기에서 수수료 기준도 이 제한하지 않았고, 그냥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묵인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1982년 기준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양 비즈니스, 입양 사업, 이게 바로 입양 매매죠. 인신매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옛날 사실은 힘든 과거죠. 이 영상 보시면은 또 제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아마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17개 청이 있어요. 17개 청, 국가기관, 행정부에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무슨 청 해가지고 17개 청이 있어요. 자, 현직 청장입니다. 17개 청 중에 현직 청장이 법인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처먹고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줬어요. 10억 이상의. 이게 저희 탐사협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여자 대표예요. 네, 법인 여자 대표인데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근데 이 내용의 제보는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이 법인 대표의 지인이 이 지인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을 저한테 제보를 해서 보내줬어요. 정말 그 구체적인 회사이고, 뭐 이게 이 사람도 뭐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직입니다. 현직 청장이에요. 근데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둘이 이제 어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 청장을. 그래서 같이 골프를 치고 골프만 쳤는지 다른 것도 상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장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청을 했고 그런 내용도 녹취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줬고 자기가 그리고 골프를 쳤고 또 청장님이 부르면 자기 또 나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특혜를 받았어 라는 걸 지인한테 이 사람 목소리 육성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 조사한 지 지금 한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좀 넘었는데 다시 골프를 치는 거를 지금 계속 촉을 세우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증거를, 보강 증거를 잡으려고. 요거는 좀 크게 터질 거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 전문직인데, 외도를 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렌트해서 상간녀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 남편이, 유명한 전문직이고, 이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걸 잡아달라. 그런데 그 고가의 아파트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여기는 일단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아파트 옆집을 렌트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좀 이따. 그래서 제가 고가의 아파트에 잠시 살게 생겼어요. 그거 잡으러. 그분과 이웃 사촌이 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놀랐는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렌트를 하는구나. 그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정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륜하기가 좋은 세상이구나. 그 한 개 더 추가하면 되게 재밌는 직업이구나, 탐정은. 지금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파트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약간 지금 변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약간 좀 소름 아닌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제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자기의 친구가 뉴스아이드 영상을 공유해 줬대요. 저를 모르는 친구가. 그러면서 이거 봐봐, 너무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이제 뉴스아이드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인데 범죄 얘기를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본의 아니게 대부분의 반응은 무섭지 않냐예요. 무섭지 않냐, 불안하다 이런 건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안하다, 두렵다, 밖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범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불안하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의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놓지도 말고 많이 알려주실 부분은 또 알려주시되 합리적인 뭐 어떤 대처는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